한 가지 표를 보면서 좀 질문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한 표입니다. 신도시 급지 서열표라는 건데, 이게 1등이 이기 신도시인 판교, 2등이 이기 신도시인 위례, 그리고 3등이 분당 신도시, 이렇게 1, 2, 3등부터 쭉 순위를 매겨놨는데, 이게 신도시가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 또 신도시가 다 좋아졌나 봐요. 네.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자료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1등, 2등이 둘 다 판교, 위례가 둘 다 이기 신도시라는 데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위례는 분당을 앞섰죠. 결국에 이게 시사하는 바는 주택 고령화가 미래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중요한 한 축이 됨을 시사를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보다요, 주택 고령화, 도시 고령화가 더욱더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이제 늙어가죠. 인구 고령화 많이 나오지만요, 사람은요, 바이오나 의학 기술을 받아서요,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고, 아프면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마 아파트, 아이유가 칠순 될 때, 디너쇼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시나 이런 것들은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관심이 너무나 많은 지역들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노후화 될 건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몸소 겪으셨겠지만, 극한호우, 이런 기후 재난이 맞물려가지고, 이런 일기 신도시에 노후된 인프라는요, 입지도 중요하죠. 물론 입지 중요한데, 기후가 너무나 난폭해지면서 내가 일상에 생존할 수 있냐, 안전할 수 있냐라는 거 분명히 저는 이슈로 떠오른다고 보고요. 상반기 이거는 평단가가 나왔는데, 순위로 상승률, 상반기 이 도시들의 상승률도 같이 나왔는데, 상승률 탑5가 1기 신도시 하나도 없어요. 2기 신도시 1등이 동탄 2, 검단, 광교, 위례, 판교가 탑5, 2기 신도시가 탑5로 상승률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마찬가지로 도시 고령화, 이런 인프라,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도시 고령화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분당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1990년대 초에 생기면서 지금 30년, 좀 있으면 이제 40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 정자교 사태라든지 정자교 무너졌었잖아요. 폭우가 많이 오면서.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오래된 것들은 아무래도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도시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3년, 4년, 5년 더 큰 화두가 될 거예요. 특히 신도시는 뭡니까? 젊으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부분들인데, 자녀의 안전, 이런 거 당연히 걱정될 부분이고, 일단은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선호, 조금 더 그래도 지어진 지가 새 것인 부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를 이미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 고령화 이외의 요건들, 이외의 조건들에서 판교나 위례가 분당 신도시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요인들이 따로 있을까요? 입지적으로는 당연히 분당이 더 위례보다 우월합니다. 위례 신도시는 흥미로운 게 35평 초과된 준중형평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는 분당 25평, 18평 있는데, 큰 평형이 유일하게 신축이 많은 도시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겪으셨잖아요. 집이 너무 좁지 않으셨어요? 집에만 있어야 애들도 되니까. 집이 있고. 점점점 선진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인당 주거 면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큰 평형의 신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 위례 신도시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방금 연구원님 말을 좀 정리해보자면, 신도시는 도시 고령화로 위해서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격 상승이라든가 상승 폭들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그럼요. 왜냐면 워낙 파괴적인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려됩니다. 분당이 사실은 우리가 강남에서 가까우니까 그럼요. 되게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주거의 면적이 점점 달라지다 보니까 위례 신도시가 더 높게 평가받는 거다. 그런 면에서 위례가 압도적이거든요. 최근 1년간 전국이 다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갈 지역들이 어딘가를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인터뷰 와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귀에서 피나도로 말씀드렸던 지표가 한국은행의 주택 가격 전망 CSI. 제가 또한 앞으로 계속 피나도로 말씀드릴 게, KB의 시세총액 탑 20단지예요. 이게 뭐냐면 지역별로 시세총액, 그러니까 비싸고 세대수가 많은 단지들만 모아서 20개를 모아서 KB 부동산에서 얘네만 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코스피처럼 지수를 만든 거예요. 얘네를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표 단지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바뀌죠.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됐대, 송도의 푸르지오가 어떻게 됐대. KB 시세총액 탑 20단지 지수를 보면 서울은요, 강남권에서 서초보다 강남이고요, 강동보다 송파입니다. 6월 통계를 봤는데 강남은 플러스 0.6%예요. 상위 시세가 플러스를 넘어섰다는 소리고요. 서초는 마이너스 0.3이에요. 강남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리고 송파는 1.8% 올랐어요. 강동도 올랐는데 0.15%예요.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강남 송파가 왜 서초 강동보다 낫냐면은 결국 서울은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예요. 강남은 뭐예요? 압구정의 신통기획 나왔죠. 압구정 최초로 이렇게 밑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진 거. 드디어 뭔가 시작을 할 거다라는 관에서 이렇게 시그널. 그림을 자세히 그려준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흥분하고 있다는 게 좀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송파는요, 여러분 7월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원래 시공사 선정을요, 서울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빨리 하고자 이 시공사 선정을 조합과 사업 시행 인가 가운데로 확 넣어버린 거예요. 뺍 앞으로 넘겼군요. 그렇죠. 조합 설립한 다음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도 설계를 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공사부터 먼저 선정을 해놓으면 시공사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밑그림을 싹 빨리 그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는 일이 없어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가 선정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뀌어지면서 송파는 시공사 선정 가능 단지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2만여 가구가 지금 대상으로 딱 올랐어요. 2만 가구. 지금 그 총 대상이 서울에 10만 가구거든요. 근데 송파에 2만 가구나 몰려있는 건 꽤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20%가 지금 뭐예요? 송파에서 시공선정을 기다리는 단지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됐다. 수도권은요? 연수구 맞아요. 5월부터 KB 상위단지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송도겠죠? 이게 시사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야 A급지인데 아무리 떨어져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지면 이거는 저평가다. 이제 바닥이다. 이제 바닥이다. 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경기도를 보면 화수용이에요. 화성, 수원, 용인. 여기가 이제 반도체 붐이 엮이면서 계속 거래가 살아나고 있죠. 제가 2년 전인가 뭐 여기 출연해서 화수용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네. 2년 사이에 네. 좀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지고 지금 상승 모드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수도권도 그렇고 좀 상승 기류들 탄 단지들이나 아니면 지역들이 많은데 반대로 아직까지도 좀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오르지 않거나 혹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리셋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8, 19년, 20, 22년 찍고 이 문재인 정부의 과열 이전으로 20년도로 돌아갈 거다. 지금 그 과정이다. 근데 아까 송파나 이런 지역들이 20년 가격을 찍고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고 훅 떨어지는 애들은 19년도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도 더 낮았던 가격. 그 이하로 이미 찍혀버리는 그 단지들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원래 이런 원래의 상승과는 전혀 무관했어. 그냥 19년 이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질 가격으로 돌아갔다. 도대체 감을 아직까지는 하락의 바닥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19년도까지 가진 그 단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다 올라가는 건 이제 없어요. 예? 이제 다시 정신 차린 거 이제 뭐 부동산 무조건 다 오르고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정상화죠. 개발 호재가 있고 수급이 좋고 입지가 좋은데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사과가 맛있는 사과는 비싸게 팔아야겠죠. 썩은 사과는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화의 지금 시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옥석을 가리는 게 이제는 더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옥석을 가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비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좀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 지역과 지역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 뭐 일단은 커뮤니티에서 막 비교하잖아요. 네.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건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라이벌로 오르는 거 좋은 거예요. 연고정 같이. 솔직히 거기에 못 오르는 도시 많아요. 거기에 못 오르고 무명 도시들 많아요. 나는 왜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솔직히 뭐 막말로 뭐 그렇죠. 마용성 이렇게 하지. 나는 뭐 마용성도 아닌데 네. 좀 올라가 이게 더 좋은 거고 일단 좋다는 증거고 결국에 실수요의 흐름인데요.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좋아요. 장기적으로. 구도심은 공급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제한된 면적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요. 왜냐면 도시가 오래된데 왜 몰려 사냐? 인프라가 너무 좋으니까. 직장, 뭐, 백화점, 병원이 다 있어. 나 아파트 좀 헐었지만, 나 이 인프라는 너무 그냥 살래. 직주 근접도 좋고, 주변에 가는 데도 많고. 네. 그게 인구 밀도가 높으면은 그게 증명이 되겠죠. 또 신도시는 뭐예요? 역시 젊으신 분들이 가야 되죠. 보통 뭐예요? 학군이 좋거나, 뭐, 바이오, 대기업, 이런 것들이 유치되면은 좋은데, 이걸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 3인 가구가 계속 어디로 유입되고 있냐. 송도, 동탄이 좋다? 그럼 뭐예요? 송도와 동탄 2, 3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이제 확인해야죠. 근데 연령대로 또 봐야 되죠. 30, 40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서 아이도 함께 같이 이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구의 유입, 신도시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동탄과 송도는 동탄은 LH에서 조성한 신도시고 송도는 민간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LH에서 만든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게 동탄이에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면적이 더 큰 게 송도예요. 그리고 송도는 아직도 간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덮고 있다. 계속 넓어지고 있군요.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둘 다 불편함이 없는 게 동탄이 좀 더 시기가 빨라요. 동탄이 GTX-A가 빨리 이제 개통이 될 거기 때문에 송도는 GTX 비서가 좀 멀었지만 그래서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디를 우월하게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권 자기가 여기는 경기 남부고 인천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이오 직장에 종사한다. 당연히 인천에 근무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가 뭐 삼성이나 반도체자 그러면 이제 동탄에 근무할 수 있는데 거기서 상급지는 일단 신도시는요 어디든지는 초품화가 중요합니다. 초도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초품화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공통점을 찾자면은 송도와 동탄 다 엄청나게 좋은 골프장이 있어요. 송도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있고요. 동탄은 리베라시시 골프장이 왜 좋냐? 골프도 칠 수 있지만 골프장 조망이 나온다는 점. 제가 리베라에서 머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 송도가 좀 더 앞으로 뭔가 개발될 부분 여지는 훨씬 더 많습니다. 동탄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의 어떤 개발 호재가 동탄은 이제 거의 다 정비가 됐고요. 송도는 이제 랜드마크 시티라든지 초고층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가능성, 개발 여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은 송도에 더 아직 남겨져 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의 우상향은 없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님은? 그건 2050년에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1990년부터 인구가 감소했어요. 제일 많이 감소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20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감소한 지. 자, 20년 동안 서울 집값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네. 부산은 지금 계속 부산 젊은 인구들이 계속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숨쉬는 순간에도. 부산 집값이 뭐 한 평당 1,000만 원대로 떨어졌나요? 아니죠. 인구의 증감은요, 이미 상수예요. 2010년부터 통계청에서 인구 감소한다고 뉴스 뿜어냈고, 그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출근할 때 어땠어요? 이 지하철이. 한산했죠. 한산했죠. 네. 그렇게 되면 인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출근할 때 인구 감소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김포. 사람 너무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낀 게 왜 타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혹여나 이 열심히 일하시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인구가 코로나 때만큼 자연적으로 없다. 그럼 그때 얘기하시죠. 그때. 자, 또 하나는 일본. 일본 집값 여러분들 아셨죠? 최근 상황 아시나요?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정말요? 지금 작년 2015, 16, 16년부터 도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평당 도쿄 같은 데 9억이에요. 뭐 우리보다 싸긴 하지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인구가 감소한 지 한 40년 됐나요? 그렇죠. 한참 됐죠. 왜 올라요, 그러면?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오를까요? 인구가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뭐 신도시 막 유령 신도시 됐는데 막 르뽀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집값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은 인구의 이동이에요. 이사하는 거. 이동.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소아과가 지금 없잖아요. 네. 소아과가 아이들이 주는 속도보다요. 소아과가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대학생들이 없어지는 속도보다 대학교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인구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사가 인구가 없는 지역에다가 집을 이만큼 짓는 건설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걸 더 선제적으로 공급해서 조절을 빨리 할 수, 왜냐면은 생존해야 되니까. 그 핵심 메커니즘은 선제적으로 공급자들이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지역에다가 대량으로 지은 바보는 없다는 거. 없다.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지어지다 보니 그렇죠. 공급이 없는 데는 아예 없고 그렇죠. 공급이 있는 데는 수요가 엄청나게 따라붙으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집값을 더 견인할 수 있다. 더 무서운 거는 땅은 한정돼 있다는 거. 좋은 땅. 그러네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생기죠, 중간에. 그나마 좋은 소아과, 그나마 좋은 나뭇잎지. 거기에 쏠릴 수밖에, 나 인구 검소지는 거 아닌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 집중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인구가 이동을 안 해. 나 저기는 안 가. 이러면 이 집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하는 좀 시그널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을까요? 부동산 가면 매물표 붙어 있잖아요. 어디 아파트 매덕. 뭐 매매, 그거 전세.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형마트 가시죠.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10,000원이 아니라 얼마에 붙어 있어요? 9,900원. 그렇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상황이 안 좋아. 잘 안 팔려. 그럼 뒤에 9자, 8자 붙은 매물이 많이 나와. 11억이 아니라 10억 9천, 10억 8천. 근데 반면에
이 판매하자가 시장이 오를 것 같아.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적정 가격대 좀 높이겠죠. 11억이 아니라 11억 2천. 11억 3천. 11억 3천.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매물들이 다수로 보인다. 이런 거 뭐 하나 더 없을까요? 하나요? 네. 부동산 어디 가냐 뭐 이런 건데 어디 부동산 가야 되냐. 새 부동산 이렇게 건물, 새 건물, 새 간판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 기획 부동산일 경우가 많아요. 딱 이제 막 부동산. 이제 막 영업을. 부동산은 네트워크거든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경우가 많고 이 건물은 좀 허름해 보이는 데가 좋아요. 맛집 같이. 오랫동안 거기서 부동산을 하셨다는 거는 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다는. 좀 간판 좀 바랬고. 그렇죠. 문 좀 끽끽거리고. 그렇죠. 근데 들어갔는데 지도는 새 거야. 이거 A급 부동산이에요. 지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지도, 옛날 집인데 갔는데 옛날 지도야. 이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약간 타성에 젖으신 분들이고 지도가 새로운 계획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정말 노력하는, 신뢰도 있으면서 업데이트도 해가시는. 그래서 간판은 헐었지만 지도는 새 거. 여기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담을 할 때 이제 뭐 여쭤보면 좀 좋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큰 흐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거래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본인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고 어디가 좋아요? 이러면 이제 부동산 분들이 일단 짜증이 나고 본인이 직접 손품 팔아서 이런 게 리딩 단지고 요즘 호재가 이런 게 있고 뭘 물어보고 할지 먼저 체크리스트를 들고 갈 수도 있고 머리에 생각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 담아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뭐 고층, 지금 저층, 뭐 어디가 많이 나가나요? 뭐 제 호재를 봤는데 이거 정말 될 건가요?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하세월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괜찮은 매물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 그래서 뭐 말을 하다 보면 이 부동산 실량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면서 계속 이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뭐 시장이 좋고 나쁘거나 좋은 매물을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정도는 알고 와야지 뭐 천진난만하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살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특히 뭐 잠실, 분당, 아까 얘기했던 위례, 판교 이런 데는 진짜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너무 비싸니까 월 300만 원을 받는데 종잣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좀 단계를 거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월 300에 3천 있다. 네, 월 300에 3천. 잠실의 분당을 살고 싶다. 잠실 분당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아니 좀 살고 싶은 마음이 가질 수 있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잠실 분당으로 가시죠. 근데 이제 희망은 미래 소득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청약 통장 개설하고 청약. 책을 사서 공부하든지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관계 아까 부동산 친한 부동산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갔을 때 숨겨놓은 매물을 김씨로 와봐. 이거는 내가 많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괜찮아. 꽁쳐놓은 건데. 이게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거든요. 제일 싼 매물, 금매물. 그걸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 왜냐면은 중충이 뭐 7억, 8억짜리인데 금매가 나와 6억짜리. 이거 본인이 갖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 관계라는 거고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소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벌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급지를 가고 싶다면은 C, B, A 갈아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거는 종잣도 3천인데 1억은 만들어야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레버리지로 매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최근에 1분기 동안에 실거래 평균 거래가가 경기도에 평당가가 1,600이에요. 25평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약 4억 나오거든요. 지금 70% 대출되니까 이분이 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다 깨끗하다 가정했을 경우에 70% 곱하면 2억 8천이잖아요. 그럼 1억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4억짜리를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1억은 모아놔야 수도권에 뭐 저급지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데이터를 계속 10년의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부동산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데이터가 고도화될수록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파도같이 시장 사이클이 갈수록 SNS 때문에 진폭이 아주 커지고 짧아지고 있어요. 빠르게. 주식처럼. 결국엔 이 거친 파도를 슉슉 해가지고 파도를 잘 타냐. 이런 분들이 이제 승리할 거라 믿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년 전 가격이 옵니다. 좀만 기다리면. 반값 아파트가 이제 좀 있으면 옵니다. 이런 거 아주 달콤하죠. 그래. 근데 이런 거 한다고 이게 된 날이 오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월부 계시는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이게 녹록지 않구나. 이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걸 직시하고 용기를 내어서 또 공부하시고 과정 자체를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 과정이 있으면 이제 분명히 결과가 있다고 믿거든요.